김종인의 마지막, 글쎄요, 정말 마지막일까요? 자택 정치 얘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요, 총선 참패 이후 2주가 지나서도요, 극심한 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핵심을 한번 지금부터 짚어볼까요? 아니,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는 뭐,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 수락한 의사 표시도 전혀 없었고, 거절하신 의사 표시도 없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 많이 했고, 와인만 3잔 얻어놓고 왔어요. 없어요. 말씀이랑 드려보려나. 우리도 이제 뭐 사퇴하고 끝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제가 어제부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김종인 비대위가 과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여지를 남겨둔다. 그래서 또 모른다. 어떻게 보시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맡을 때도 처음에 한다 안 한다. 난 이제 그 당에 관심 없다라는 말까지 저는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저녁에 만남에서도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수락한다는 말도 거절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인만 3잔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타부타 딱 답은 주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죽은 것은 아니다. 아마 5월 초 정도 되면 최종 결정이 날 거다. 왜냐하면 5월 초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이 당선인들 중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김재원 정치기자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겠죠. 김재원 정치기자 이제 5월 말이면 의원 임기 끝나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물러간 지도부예요. 이제 의원이 아닌 거죠.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러면 새 당선인들 가지고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그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제1호 공약이 될 거예요. 거기서 만약입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찬성하는 그런 쪽인 정진석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 다시 살아나는 거고 반대하고 있는 김태형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측이 원내대표가 되면 그럼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 완전히 무산되는 거죠.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 밀당 정치, 특히 밀당 정치 얘기도 좀만 해주셨지만 자택 정치 있잖아요. 그 심야 자택 정치가 다시 부활했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의 꽃이 피웠다. 하여튼 제가 대단한 분이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하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선거쇼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3번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2번 비례구 공천 셀프 공천이라고 막 난리가 나니까 나 안 해. 또 선거초래 했고 또 이번에 통합당 같은 경우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안 한다. 다시 선거 초래하고 이번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확실한 건 아까 말씀하신 와인은 마시고 얘기는 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알아서 숙제를 해결하고 보따리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보따리를 살짝은 찾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임기를 1년 정도 보장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재보궐선거하고 그다음에 그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다 이제 세팅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빠타라고 얘기한다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요?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정도의 교환 바구니라고 얘기한다면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자기의 그 몸값을 계속 지금 올리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가 굳이 시계를 4년 전 혹은 최근까지 돌리지 않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자택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좀 읍소하고 회유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4년 전에 당시 당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선대본부장 맡아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문침문 구별 없이 다 달려갔는데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에서도 비토 의견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년 전이랑 상황이 다르죠. 2016년에 총선 공천 진두지휘하다가 본인이 비례대표 순번 2번 받은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직접 찾아갔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제는.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 찾아가는데 면면이 화려합니다. 박영선 장관 얼굴 보이죠. 표창원 의원도 있고 김병관 의원도 있고요. 많은 비대위원들이 친문 비문할 것 없이 찾아가서 뭐라 말했느냐. 우리가 보필을 잘못한 탓이다. 제발 돌아와서 당을 이끌어달라. 그러면서 또 역시나 밤늦은 시간에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이 됐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 의장 찾아가서 와인 마신 것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조경태 의원이나 김태형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혁신을 부르짖었던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와 인터뷰한 거 보면 이미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 새 원내대표 빨리 뽑아서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반기는 분위기가 4년 전 더불어민주당 상황과는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5월 이야기를 하셨는데 5월 6일에 상임전국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의결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의 전국위원 구성이 대부분 과거 친박계 지도부일 때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저는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태현 변호사님, 청년 당원들도 김정은 위원장 비토놓는 거면 정말 뭐 이대로 끝이 나는 건지.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무소속, 뭐 당원은 아닙니다만 8순이 넘는 노 정치인에게 목을 맬 필요가 있냐,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뭐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년 당원들의 청년 비대위의 그 얘기들이 이제 지도부 총사퇴라는 게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냐는 뭐 이 얘기인 건데 그 사람들의 얘기의 결론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스하는 건 노하는 건지는 저는 명확하게 읽지는 못했어요. 그 선언문 같은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 당원들의 진짜 속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내가 편안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최선은 아닙니다. 80대 노정객에게 당의 임명을 맡기는 게 맞느냐? 맞죠. 하지만 대안이 있나요?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그나마 미래통합당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카드일 거다. 지금 만약에 그냥 전당대회 하면 누가 되겠어요? 영남 중진들 될 거거든요. 그 영남 중진들 당 간판으로 내세워서 2년 후 대선 치를 수 있겠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여당은 악재, 그리고 야당은 내분, 총선이 끝났는데 바람잘 날이 없는 정치권입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글쎄, 엑소의 멤버 첸이 딸을 얻었다는 소식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고, 아까 뉴스탑10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천의 한 물류창고 화재, 최대 25명이 사망했다는, 추정된다는 속보까지 아까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로자의 내일이 5월 1일 금요일이고요. 이제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관련해서 많은 검색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